지금껏 자연현상이거니 봐왔던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신종플루와 사스 같은 전염병,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바로 자연과 문명의 대변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성공을 했더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 누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변화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변화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뭐 100년, 1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의 유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큰 문제가 생기면 즉각 전 세계로 퍼지고, 그리고 그 강도, 파괴력도 좀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세상이죠. 그 다음에 앞에 뭐 여러 가지 전쟁이나 자연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가 동시에 터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참 엄청난 문제거든요. 너무 이제 어두운 이야기만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절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위기가 곧 기회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과 문명의 대전환기다. 전환기라는 말은 새로운 상황으로 바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상황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정산도 도전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 그 2편 13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천하 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천하의 살 기운이 붙어 있고 천하 대세의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 없느니라. 예, 살 기운과 죽을 기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네. 이것이 천지 대세를 제대로 보고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그 과정들이 있고 앞으로 새로운 과정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 전환되는 그것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열쇠다 하는 그것을 아주 전곡을 집어서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인류가 지금 맞서고 있는 이러한 위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은 문명사적인 변화를 넘어서 가지고 아주 뭐 하늘과 땅, 뭐 우주적인 이런 그 변화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을 뭐 밥 먹고 뭐 직장 생활하고 가족과 지내고 하는 이런 작은 시야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막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이때는 눈을 크게 떠서 이 변화의 규모가 큰 규모로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세의 변화에 눈을 떠야 된다. 네. 시야를 넓게 가지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는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 질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듣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시야를 넓게 해서 보게 되면 아, 자연의 변화는 왜 일어난다. 그리고 뭡니까? 문명의 변화는 어떻게 왜 일어난다? 전염병의 어떤 창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의 어떤 뭐 패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런 그 대세의 흐름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것을 파악을 할 때 새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 성공과 행복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새로운 이야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다가오는 새 세상의 이야기, 새 이야기를 들려주실 그 주인공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분은 19세기 말 우리 동방 한반도에 강세하신
강정산 상제님이라는 분입니다. 상제님이라고 하면 조금 뭐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예로부터 이 동방에서는 대우주 통치자 하느님을 상제님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호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강시성을 가지고 이제 정산이란 호를 가지고서 오신 상제님. 그렇게 이제 강정산 상제님이라고 호칭을 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앞으로는 새 질서, 새 문명의 탄생에 대한 새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다가오는 세상의 틀을 이렇게 미리 짜두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기 좋은 세상, 그런 세상을 이야기를 할 때 상생의 세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상생이라는 말은 이 강정산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이 문명사에서 이렇게 쓰신 그런 단어거든요. 네. 상생. 그래서 강정산 상제님께서 들려주신 상생의 이야기. 이것이 이제 다가오는 새 문명의 새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상생이라는 말은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 포항 호미곶에 가면 상생의 손이라고 해서 큰 조형물도 세워놨더라고요. 예, 저도 그걸 봤거든요. 네. 그 상생의 손.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누구의 손일까? 왜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손을 저렇게 조형물로 만들어 놓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생이란 말을 사회에서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거는 공생의 의미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잘 살자. 네. 그다음에 싸우다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의미로 상생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상생의 본래 의미는 남을 잘되게 한다. 남을 잘되게 한다. 그리고 남을 살린다. 남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될 수 있다. 아주 성숙한 깨달음이죠. 네. 그리고 이런 변혁 속에서 뭐 이런 이제 사고를 당하고 뭐 어려움을 겪고 할 때 그 속에서 인간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정신, 이것을 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공생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 상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정산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앞으로 다가오는 새 문명의 질서, 그것을 이제 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상생의 질서로 우주를 구조 조정을 했을 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상생을 하고 또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고 남성과 여성이 상생하고 하는 이런 그 상생의 틀 속에서 우리 인간도 완전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상생의 뜻이죠. 네. 남을 잘 되게 한다, 남을 살린다는 이 상생의 본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